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많이 하락했네요. 지금 금요일 녹화입니다. 금요일 녹화하고 금요일날 한번 발송해드리고 월요일날 한 번 더 보내드릴 것 같은데, 이번 주의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막 그렇게 추세 자체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급작스럽다, 악재가 없는 것도 아니었죠. 악재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파, 엄청난 충격이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다시 가려면 한번 훅 빠져야지 된다는 얘기들, 시장이 한번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와야지 다시 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이번에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시장이 이렇다 할 깊은 조정을 나타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좀 예상보다도 과한 조정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어디로 튈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 그리고 중국 우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큰 등살에 한국 주식 시장이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갈지, 급락세로 패닉이 올지, 아니면 지금 상황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추세적인 전환을 노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은 모양새고, 자, 저희 테이블에 보시면은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 저희 또 회원분 중에서 10년 정도 저희 계속 회원이신데, 황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너무 지금 시장도 이런 상황이고 한데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하니까 많이 힘이 되네요. 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항상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저희들 시장 안 좋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회사가 침울하거든요. 주식시장이 이래버리면은. 그런데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니까, 또 저희 이렇게 10년씩 하시는 회원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이럴 때 또 격려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힘을 냅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환율, 제가 항상 시장 볼 때 환율 먼저 하는데, 이게 환율을 본다는 건 먼저 상당히 그 매크로적인 거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거든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죠. 이거는 그 달러와 원하고의 비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화가 비싸진다는 겁니다. 달러화가 비싸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가 비싸지면 내려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좋으면 원화가 올라가겠죠. 원화 가치가.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한국 경제가 안 좋으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미국 경제가 좋으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원달러 환율, 달러화가 미국 상황이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원이 강세니까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죠. 이게 기본 논리긴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달러화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려가게 되죠. 반대로. 그런 이론인데, 자,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때 어떻죠?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때 주식시장이 하락하죠.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는 게 보통 그런 현상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과 국내 코스피 지수하고는 역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원화 표기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면 외국인들은 금융시장에서 매도를 해야죠. 순매도를 기록을 해야죠. 자, 그런데 9월 달에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9월 달 환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9월 달에 외국인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자,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외국인이 9월 달에 많이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9월 달에 사들였어요. 주식을요. 순매수를 했습니다. 9월 달에. 환율하고 다른 포지션을 취했다는 거죠.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요. 최근에 경향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국내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핫머니와 좀 가치투자. 가치투자로 들어오는 거는 10년까지 봅니다. 핫머니는 말 그대로 핫머니예요. 언제든 빠져요. 언제든. 오늘 들어왔다 내일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핫머니들은 환율 동향이 올라가고 있으면 빠져나오는 게 맞죠. 그쵸? 그러면 늘 시장엔 핫머니도 있고 장기 투자 자금도 있는데 그 가치 투자 자금은 이달에 9월 달에 가치 투자 자금이 핫머니를 깨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가치적으로 국내 코스피에 대해서 저가 매수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9월 그리고 지금 위치는 가치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 차트 보고 계시는데 코스피가 지금 위치에서 뭐 더 빠지던 말던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중국 우려의 여러 가지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겹치는데 그 중에서 미국 국채 가격 상승입니다. 미국 국채 가격 상승 자체가 극단적으로 리스크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모두 옮겨가게 만든다?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상황이었다면은 이미 지금 추세적으로 한동안 조정을 받아서 내려와 있어야지 맞죠. 그러면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사이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장이 끝났다고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것과 이 틈을 타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경우 다르다는 거죠.
어떤 시각이 정답이다 하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은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 과도기적 측면에서 어떤 변동이 나오던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건 시장에 깔려 있는 유동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기적 국면을 지나가면 시장은 빠르게 실적 장세를 반영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자 보자고요. 결국에는 자산시장의 버블은 만들어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자산시장 버블의 지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부동산 시장이에요. 주식시장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글로벌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많지만, 주식시장이 그걸로 인해서 위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선 주식시장과 관련된 버블 혹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버블, 여기에 우리가 가치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동산 시장의 가치, 그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주식시장의 물건인 기업의 가치.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 보자고요. 변하지 않는 땅과 건물, 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과 실적이 늘어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여기서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에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유동인구가 그 지역에 많아져야지 되는 부분부터 해서 교통 상황이 증가를 해줘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프라 문제부터 해서 큰 한계가 있지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동성이라는 거를 담아주는 그릇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담아주는 그릇을 기업이라고 치자고요. 이 그릇이 비닐 그릇이에요. 유동성이 커져요. 만약에 풍선 같은 그릇이라고 치자고요. 유동성이 커져요. 계속 커져요. 늘어나겠죠, 그릇 자체가. 그러다가 넘쳐나기도 하고 결국에는 터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비닐이었던 거를 특수 소재로 만약에 바꿔놓는다는 거죠. 풍선인데 일반 고무 소재, 여기에 정말 좋은 라텍스 소재로 덧댄단 말이에요. 가치. 이 그릇의 가치가, 그릇의 탄력도가 엄청 커져요. 그럼 더 많은 유동성을 담을 수가 있겠죠. 자, 주식시장이 일부, 국내 주식시장은 버블이 아니지만 일부 버블이라고 따질 수 있는 시장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물론 이 그릇이 터져버리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이 그릇이 더 강해져서, 그릇이 튼튼해져서 더 많은 유동성을 담을 수 있는 기업들도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실적 장세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국내 기업들 중에 많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향후 실적 장세에서 코스피가 가장 유망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뉴욕 증시라든지 다른 기타 어떤 증시에 비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뻗어오를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이 돼요. 그 이유들은 종목들 살펴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거나 물론 이게 눈속임일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이 풀려서 있어서 결과적으로 기업들 실적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위드 코로나 단계가 유럽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한국이 위드 코로나의 어떤 정책을 갖고 자리가 잡히면 많은 국가들이 뒤를 이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폭발적인 소비들, 전 세계적인 폭발적인 소비 증가, 그 폭발적인 소비 증가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던가 국가 간 이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럼 그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당연히 이런저런 소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는 그 유동성들이 국가가 아니고 소비의 승수 효과, 그러니까 소비가 또 다른 소비들을 불러내고 그 부분에서의 활성화가 기업 이익들을 꾸준히 증대시킬 겁니다. 이건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 위드 코로나 단계는 아닌 상태에서 유동성은 풀려있지 국채금리는 오르고 명확한 뚜렷한 어떤 경기에 대한 그림은 잘 보이지 않지 이런 단계에서 나타나는 시장 조정이지 하락이지 이 단계가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 유튜브 투자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큰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꺼냈을 거니까 보통 이제 저처럼 이코노미 기반의 스트레티스트가 아니라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연구하는 분야들이 거시를 중점으로 둔 증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만큼 정통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는요.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베이스가 경영 쪽 베이스가 많지 이쪽에선 MBA 베이스가 많지 저처럼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쪽으로 파고드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봐야지 되냐 지금 바라볼 건 뭐냐 지금 뭘 보고 있어야지 될까요? 그럼 실적이 좋을 기업들을 계속 봐야지 된다는 건데 제가 아마 작년과 올 초만 해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트렌드가 고퍼주다. PR 높은 거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말아라. 그냥 높은 PR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이고 뭐고 간에 성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리스크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높은 주들이 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가기 마련이죠. 버블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훨훨 날아요. 그런데 실적 장세에서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 퍼주, 저 PBR주, 저 PER주, 특히 저 PER주. 그러니까 저 PER주도 그냥 무조건 계속 같은 매출 순익 흐름이 아니고
실적이 반드시 늘어나는 흐름에서의 접어줍니다. 우리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돼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나 한번 볼 텐데, 지금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지 할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 흐름을 깨고 내려왔는데, H&M입니다. H&M. H&M 주가 너무 올랐잖아요. 네, 너무 올랐어요. 근데 오를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 해운주들의 재무 리스크 때문에 너무 낮아 있었던 거죠. H&M의 실적을 보실 텐데요.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더블입니다. 작년에 매출은 더블이고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한 500%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PR이 어떻게 됩니까? PR이 내년 실적, 근데 이것도 좀 높여잡자, 넉넉하게 잡았다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는 22년 하반기, 23년, 24년은 여기서 또 더블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때 아마 우리가 조선에도 집중을 해야지 되는 게, 내년 하반기 되면 지금보다도 더 배가 없어서 난리가 날 겁니다. 도대체 배가 없어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22년 하반기의 PER이라면 2.5배가 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배 안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뭐 6만원, 7만원 주가가 문제가 아니고 10만원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H&M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3배잖아요. 10만원이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씨 빠져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뭐 계속 들고 있었는데 빠져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추가 매수할지 생각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시세에 이끌려 다니면서 주식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휴대폰 판매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지 돼요. 갤럭시하고 아이폰을 비교했을 때 계속 아이폰에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번에 삼성전자 신제품 플립 3가 이게 뭐 판매량이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이폰 매니아들의 마인드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아이폰 매니아들이 이제 나도 갤럭시 쪽으로 갈까?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그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결국에 기업 이익은 소비자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쓰는 돈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지 그게 기반이 돼서 실적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소비가 증가한다면 반도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 빠르게 높여갈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
지금 실적을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프리미엄을 받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수준을 보시면은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도 30% 정도, 현재 주가로만도 30% 정도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 전망에 대한 성장 전망,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한 다른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그들이 사놓고 보고서를 내놓지 보고서 내놓고 사겠습니까?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보고서가 나오면은 이들은 다 사서 주가 이미 올라가고 있을 때 보고서는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사야죠. 그쵸? 자,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지금 기업의 그림 자체를 다르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반영을 해서 튀었던 건데, 그게 지금 시장 이렇다고 벌써 다 꺼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꺼져버릴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역시도 실적 대비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건 뭐 내년 실적인데, 내년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6.6배입니다. PER이요. 왜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싸야지 돼요?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성장성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반영 안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가격 뭐 여기서 얼마가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12만 5천 원? 25만 원이 가서 그게 과할까요? 전혀 그럴 순 없다는 거죠. 내년 실적 대비해서 12배의 PER을 받는 게 이게 부당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이에요. 전 세계 깔린 돈 많아요. 그 돈들이 한번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우르르 몰려들어요. 하루에 1, 2조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2, 3개월 동안 쭉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이 공략할 때입니다. 좋은 종목들을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경영이 공격적이에요. 경영이 공격적이고 장기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죠. 지금 장기 추세 전환에 성공한 상태에서 시장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지만은 재차 그림을 그려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 실적을 봐야지 되고,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백화점 역시도요. 지금 뭐 내년 실적 7.8배인데 PER, 아까 소비 말씀드렸었죠.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소비들이 나올 겁니다. 보세요. 거기에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종목이죠. 자, 오늘 제가 펼쳐드린 논리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겁니다. 자, 주식시장은 결국엔 돌고 돌아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엄청난 부를 투자자에게 줍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그러한 기회들을 잘 모르고 놓쳐버리기 일쑤예요. 우리가 시각을 달리 가져야지 돼요. 평범한 시각으로 그냥 일반 다른 투자자들 하듯이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돈을 잃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전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고 종목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종목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봐놓고 단계대로 거기서 끊어서 압축해서 들어가야죠.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유의 종목들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지금 부동산은 팔 때입니다. 만약에 차익 실현하는 할 만한 게 있다면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부동산. 그러면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지금이 삼성전자, LG전자, 말씀드렸던 H&M,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을 안정적으로 빠지는 대로 모아갈 겁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